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공무원 영어 상담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메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스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메일을 남깁니다. 지방 일반 행정직을 목표로 하는 초시생이고 공단기 이동기 강사님의 영어 기출 문제집을 풀고 현재는 이동기 강사님 문제집인 실전 천재라는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느끼기엔 어렵고 또 인터넷 글들을 보니 실제 시험 문제들보다 어렵게 나왔다고들 해서 문제집을 바꾸고 싶은데 혹시 일반 행정직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난이도 문법 독해, 복화 영역 문제집이나 풀만한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아직 전과목 기출을 많이 못 돌려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전까지 기출 회독 플러스 동영 모의고사 돌리기에 솔직히 많이 버겁고 해서 기출 회독 계속 돌리다가 시험 전에 시행차별 시험지 뽑아서 시험 연습 좀 하고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기출 회독수를 낮추고 동영을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출 회독수를 높이고 시행차별 기출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두 가지 주셨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지금 제가 추천한 자이스 독해를 지금 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동기 선생님 천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혹시 뭐 타교재 혹시 추천해줄 만한 교재가 있는지를 여쭤보셨고, 두 번째는 타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출을 회독하면서 지금 동영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이게 버겁다. 자, 관련돼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하나씩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 강사로서는 어려운 교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출 영어만 봐도 이미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가 만약에 독해가 많이 약해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는 자이스토리 독해랑 영어 연도별 기출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두 권을 추천하는 이유는 자이스토리 독해는 그 어떤 교재보다도 해설이 제일 자세해요. 그리고 독학 교재입니다. 인강을 볼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자이스토리 독해 같은 경우는 기본편과 완성편과 실전편이 있잖아요. 기본은 고등학교 1학년 거, 완성은 고2, 시전 고3인데 자이스토리 독해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독해 문제집으로 해서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몇 문제 못 푸는 것보다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독해 교재로 여러 지문을 푸는 게 도움이 훨씬 됩니다. 그리고 자이스토리 독해는 해설이 거의 끝판왕이에요. 문장 구조 분석 잘 나와 있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설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드렸고, 지금 자이스토리 독해 완성을 풀고 계신다는데 완성 풀만하면 완성 푸시고요. 완성 어려우면 기본은 푸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이 그래도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어 강사님들이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실제 시험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게,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풀면 안 될까요? 영어 연도별 기출로 충분히 어렵습니다. 기출이 많아요. 강사님들이 보통 유형별 기출이 있고 영어는 시행점의 기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 좀 풀어야 될 게, 영어 연도별 기출은 총 3단계 나눌게요. 총 140회가 넘어요. 자, 1단계는 사회복지, 그리고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요거를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푸는 거예요. 선생님 2010년도 너무 이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라는 과목은 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전 문제들 중에서도 좋은 문제 많고 어려운 문제 많고요. 최신 문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많고 좋은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별 기출이 모든 기출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걸 푸는 거예요.
최신 거부터 이전 걸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랑 좀 비슷한 게 교육행정지 좀 쉬워요. 그리고 기상지, 그리고 국회 구급, 법원서기보가 거의 독해 위주인데 법원서기보 여길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이제 어려운 직력 푸는 거죠. 7급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 서울시, 국회 8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문이 너무 좋아요. 강사로서는. 보통 다른 강사님들의 어려운 교재들은 많이 어려워요. 지문이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워요. 막 수능 교재에서 어려운 지문도 많이 따오고. 근데 강사로서는 영어도 기출 중요한 게 지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 자이스트 독해로 좀 본인이 풀 수 있는 단계로 풀고 그 다음에는 영어 연도별 기출 풉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경찰 영어 기출을 추천드려요. 경찰 영어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좋아요. 2010년도부터 2021년 공기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교재들 중에서 좋았던 지문들 위주로 보통 경찰 영어가 그래도 따와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 저는 이걸 풀고 나서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기 선생님 천재가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제 블로그에서 리뷰한 이동기 선생님 독해 공식 012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리뷰한 거 제가 보면은 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천재에서 500제랑 좀 다른 점은 500제는 제가 교재 리뷰를 봤을 때 해설이 자세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독학이 가능하게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독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싶거나 유형별로 좀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는 이동기 선생님 012 교재를 차라리 추천합니다.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잠시. 그리고 만약에 유형별 독해 접근법을 모르겠다.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수능 쪽에서는 또 선생, 김강진, 수능 영어 강사님들이 고모 영어 강사님보다 강의 실력은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거나, 근데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이 다 동영상이 있거든요. 조정식 선생님도 있고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자이스토리 독해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있고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지문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독해를 풀 때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먼저 독해를 읽기 위해서는 기반 연습이 필요하죠. 독해 기반 연습.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 어휘도 암기를 해야 되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도 알아야죠.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죠. 수험생들이 종종 시행착오하는 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문법을 얇은 요약수를 공부하려고 하거나 이론을 잘 공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문제점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독해에서 생깁니다. 해석을 못해요. 문장 쪽에서 못합니다. 유연하게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구문 독해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주문서, 구문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독해 기반 연습이 잡히고 나서 유형별 독해로 자이스토리 독해나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영상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동희 선생님 독해 공식 012 이런 거를 보고서 직접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시간 배분은 시간 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재는 거는 나중에 20문제로 구성된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고사 하면 됩니다. 영어는 영어 연도별 기출까지만 제대로 풀어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시간은 너무 재지 마시고요. 유형별 독해에서 시간 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20문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20문제 섞인
실전 연습에서 시간 배분이 중요하고요. 대신에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계속 표시하는 거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글쓴이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우리의 주관적 생각이 섞이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나올 수 있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해석을 보기보다는 일단 읽고 넘어갑니다.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의 중심 내용을 통해서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뭐 많이 틀릴 수 있죠. 괜찮아요. 풀고 나서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죠. 우리 공무원 영어 독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재진술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하면은 이게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되는 거죠. 이게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30은 이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문장을 읽는 게 중요하죠. 요게 30. 대신에 리뷰할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따로 독해 노트 또는 저는 과외에서는 문장 노트라고 하는데 노트에다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그 문장 구조 분석 하느라고 내용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전 독해에서는 최소로만 해주세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 문장 구조 분석이 중요한 단계가 있죠. 구문 독해나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대신 유효문 독해에서는 문제를 풀 때는 최소로 하자. 하지만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따로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모아놓고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대신에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너무 이것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장 못 풀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를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해주세요. 정리해놓고 하루에 15분만 분석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분석을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이 어떤 문장에 어떤 문장 구조를 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험장 갔을 때 빠르게 5과목 막 푸는데 자신이 약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하얘져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 풀 때도 영향 미치고요.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40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독해용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영어 연도비 기출 중요한 이유는요. 해보시면 아시는데 영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입니다. 독해용 어휘를 모르는 단어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는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꾸준하게 암기하시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추려나가시고요. 요거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들은 복습 효과가 있을 거고 반면에 우리 독해에서는 어휘용 교재에서 나오는 어휘들 뿐만 아니라 찐 독해용 어휘들이 있어요. 이 어휘들이 기출 독해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40%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동기 선생님 천재 교재가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해석이 잘 나온 자이스토리 또는 이동 선생님 독해 공식 012 그리고 영어 연도별 기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특정 스타 강사님께서 영어 독해 기출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왜냐면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지문 풀려고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국어를 공부한다 했을 때 문학이나 비문학이 똑같은 지문 나온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출은 워낙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기출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매력적 오답 피하는 방법,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해요. 정리를 하자면 어려운 독해 교재보다는 그냥 기출이 낫다. 그리고 기출도 너무 많다. 유형은 독해서는 이거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영어 연도별 기출은 제가 2권을 추천합니다. 일단 최신 영어 연도별 기출은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커스에서 영어 기출이 잘 나왔습니다. 좀 비싸요. 근데 가격이 싼 걸 원하시면은 시대고시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9급 영어 공무원 편. 가격이 좀 싼 대신 해설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볼만은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좋고, 그리고 한 2010에서 2014년도 영어 연도별 기출 싹 다 모아놓은 게 신성희 선생님 교재가 있어요. 잠시 화면을 좀 볼까요? 요거 패스 신성희 영어 최신 기출문제집 2015. 이게 2010에서 2014년도 기출 싹 다 모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잠시 글씨 크기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강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푸세요. 강의는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타과목 같은 경우는 다시 전과목 기출을 많이 못 돌려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전까지 기출을 일단 계속 회독을 할 거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돌리기에는 솔직히 많이 버겁고 해서 기출 회독 계속 돌리다가 시험 전에 시행착오식 시험지 뽑아서 시험 연습 좀 하고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기출 회독수를 낮추고 동형을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출 회독수를 높이고 시행착오식 시험지 보는 게 나을까요? 자, 답변 드릴게요. 둘 다 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타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원별 기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원별 기출도 있고 나중에 문제풀이 전 3단계라고 합니다. 444 수법에서는 제가 만든 444 수법에서는 문제풀이 3단계가 있는데, 자, 1번 일단은 강사님들이 만든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들이 있죠. 어떤 강사님들은 막 OS 문제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강사님들은 모의고사 형태로 단원별로 모아놓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교재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사로서는 단원별 교재들은 왜 좋냐면 적어도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단원별에서 문제화시켜서 냅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거를 풀게 되면은 단원별로 약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방금 말했던 시행처별 기출. 이거는 9급, 국가직, 지방직 정도만 푸세요. 서울시는 아예 시행처가 다르니까 9급, 국가직, 지방직 한 최근 5개년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단원별 기출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랜덤 문제 푸는 연습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 기출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똑같은 문제를 랜덤으로 풀어보니까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의 약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세 번째가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특정 강사님 빼놓고는 웬만해서는 다 어려워요. 왜 어려냐면 강사님들이 일단 강의를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렵게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강사님들은 적중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역적인 내용들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전범위 동영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얘는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과목 순서 정하는 거, 과목 시간 배분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빨리 다 맞춰야죠. 그리고 다시 어려운 문제 돌아가서 보기랑 소법을 풀어야 되죠.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걸 풀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더 틀려서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일단 넘어가세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합격컷은 떨어집니다. 대신 빨리빨리 넘어가고 줄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하지 말고 다 맞추시고 남는 시간 내에서 다시 어려운 문제 들어가서 보기랑 소법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오답 체크해야죠.
지역적인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실수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실수 틀린 문제는 보완하셔야죠.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을 안 해본 분들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OMR 카드 바꾸잖아요. 교체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풀이 3단계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기출이 한 3회도 정도까지 했으면은 바로 들어가세요. 이 2개 정도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출 3회도 정도까지 빠르게 분석하고 해독하면서 삭제 작업하고 기출 해독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회독할 때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출에서 기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아웃풋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풀이 3단계에서 일단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 푸시면서 남는 시간에 기출 4회독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지역적인 것도 보세요. 그리고 시행착오별 기출 풀면서도 여기서는 5회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전범위 도형문사담만 푼다고 하면은 여기서 기출 6회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죠. 그리고 풀면서 해설이 잘 안 나와 있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본서나 요약서 발제독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정리를 하자면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해 주세요. 분석하면은 6회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풀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몇 회도 못 합니다. 그리고 푸는 거는 여기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아웃풋 연습을 해야지 조금 더 기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라고 하면은 계속 중요한 포인트 반복됩니다. 기출만 너무 오래 찾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해석했으면 문제풀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단원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의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렸고요. 혹시 공무원, 경찰, 소방 관련해서 타과목, 전과목 궁금하신 점 있으신 수험생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